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아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밴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정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난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나친 선행 같은 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아이가 풍족하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one of them을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대 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결핍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결핍인 거고, 건강한 좌절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좌절을 못 이겨내요. 지금은 사탕, 뭐 장난감 자동차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진짜 자동차가 될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못 견뎌내는 애로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유리 씨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과격?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이쁘네. 가자. 뭐 또 아빠 뭐라 했어? 어? 장난감은 채아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렇게만 사는 거라고. 올 때마다 장난감 사면 돼? 어머, 1년에 3번 사주세요? 안 돼. 안 돼. 가자. 또 시작이네. 채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빠 또 화낸다? 장난감 사고 싶은데. 아, 사주자. 얼마 안 하네. 장난치나. 하나 사주자. 안 된다니까. 아이 버릇 나빠 지금 뭐해? 아, 뭔 놈의 장난감 올 때마다 사. 작은 거 하나만 사면 되지. 자, 뭐 하고 싶어? 응? 피아노? 아니 크고 자시고 안 돼. 이건 괜찮잖아. 야 이거 쉽게 안 끝나겠는데. 아빠만의 그 정확한 기준이 있나 봐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기준 같은 거는 부모가 좀 가르쳐야 돼요. 보는 족족 필요 없는 것들 계속 사달라고 할 때 사주게 되면 아이들이 욕구나 만족을 뒤로 미루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아빠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잘 하는데요. 이 육아관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평생 살아온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아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그대로 한 상황, 한 현장에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 사주자. 아이 버릇 나빠 그러면 지금. 이제 애가 그때부터 사실 말을 더 한다. 맞아. 그 틈을 노려서. 이게 일관되지 않은 어떠한 육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의외로 아이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 분이 굉장히 자주 의논하고 합의를 좀 봐서 이렇게 해봤더니 좀 이건 좀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땐 또 다시 의논해서 바꿔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로 와. 아, 먹을 줄 몰라? 언제까지 먹여줘야 돼? 뭐? 장난쳐? 장난쳐? 안 먹어. 장난해? 한 숟갈 먹고 안 먹는다고? 먹어. 먹어. 친데? 먹어! 아이고 아버님이 너무 무섭다. 어떻게 아이고. 이 뭐야 이게? 엄마는 불안해. 엄마. 이거 좀 보여줘. 그냥 물려. 아이들이 어릴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떤 힘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 맞아.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어려워요. 아이를 공포스럽게 하는 거로는 가르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좀 아빠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혼하는 나이보다는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외로워서. 그 실례지만 외롭다는 의미가 어떤 화목한 가정? 할머니한테 사랑은 되게 많이 받고 자랐는데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한테 사랑받고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싸우시면 할머니한테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어깨를 빌려주고 의지가 되어지는 어떤 우리 가족 이런 게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했군요. 네, 그래요. 청소년 부모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만으로 24살 미만일 때 이들을 청소년 부모라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이 때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뭘 배우고 싶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러는데 좀 나 혼자 좀 너무 도태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외롭죠.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경제적으로 아직 기반이 단단하지 않죠.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또 육아도 어렵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사고 쳤어, 네, 그렇죠. 저거. 좀 있을 수 이런 있어요. 식으로 많이 보잖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있고 생각보다 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하루에 금쪽이하고 딱 10분만 놀아주세요. 근데 그 10분은 아이가 놀아달라는 걸로 놀아주세요. 꼭 물어보세요. 오늘 금쪽이는 아빠하고 놀 건데 뭐하고 놀고 싶어? 그럼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아이가 아빠 오길 기다려요. 오늘은 이거 하고 놀자고 해야지. 네, 그리고 이게 많이 쌓이면요. 나중에 애가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은 아빠가 놀고 싶은 거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그 아이가 아빠와 같이 해보고 싶은 거 그거를 물어봐서 금쪽이가 원하는 걸로 놀아주세요.